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민법 제37강으로서요, 교재로는 79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 계약법 할 때 이미 다 첫 시간에 강의를 드렸던 건데,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라고 그랬죠, 그죠? 즉, 양가로 2번에 보면 입법주의 그래서 편지를 썼다, 표배, 편지를 붙였다, 발신, 그 다음에 상대방 가족이 수령했다. 가족이 수령한 것도 도달이에요. 그리고 읽었다. 요지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 원칙적이 뭐예요? 도달주의 원칙 그랬죠. 그죠? 예의적 발신주의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갔었죠. 그죠? 자, 그렇게 보는데, 자, 뭐가 있었냐면, 80 이제 1페이지로 넘어오시면, 한가로 2번에 입증책임과 관련해 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 당연히 주장하는 자가 지겠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100% 등기예요. 등기죠. 우리가 보통 우편으로 붙이면 돌고 돌다가 늦게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천 원 더 주고 뭘로 보내죠? 등기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등기로 발송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요. 그러나 3번 보통 우편 발송은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관련 판례 보면 자, 가족의 수령에도 자물쇠가 채워진 편지함에 집어넣은 것도 도달이에요. 그러나 이번처럼 아파트 편지하면 자물쇠 없이 누구나 꺼내가 버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는 것은 도달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상대방 주소지 배달됐는데 현재 그 주소지에서 상대방 가족이 거주를 하지 않고요. 주민등록만 이전돼 있다. 그러면 이건 도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3번에 도달주의 효과 나오죠. 그죠? 3번하고 4번이거든요. 이제 법조문 내용이에요. 111조 2항하고 112조 내용인데요. 그 두 가지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자, 제가 갑 의사 표시자죠. 그런데 을에게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이때 먼저 갑의 문제예요. 3번은 동그라미 3번 의사표시자 갑이 그 의사표시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발송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왜요? 상속인이 있을 테니까. 4번 그러나 이번에는 을이에요. 을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다. 그러면 의사표시자 갑은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끊으세요. 슬러시. 그러나 그 상대방 을의 법정 대리인 엄마가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한가로 4번에 도달주의 위에 발신주의 나오죠. 발신주의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발을 봐라. 그리고 무달이다. 절 빠졌다. 무달이다. 그거 사수하라고 그랬죠? 계속 걸어다니고 무무사수격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제한능력자 있죠? 제한능력자 앞에다가 무능력자 이렇게 적으세요. 무능력자를 이제 무능력자하고 무동그라미 하는데 이게 제한능력자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2번 사원총회 할 때 사 넘겨보시면 동그라미에서 무권대리 할 때 무 4번에 채권자 채무인수 할 때 수 5번에 격지자 할 때 격, 무무사수 격. 물론 중요한 것은 격지자. 격지자는 어땠어요? 승낙 동그라미, 발송 동그라미. 청약은 도달해야죠. 근데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하고 나면 발송한 대로 소급해서 그 계약,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립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임대인은 임차인 소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시송달 제도 이용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가능하느냐? 자,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요. 즉 113조인데 표제가 가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때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법원에 가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그 의사표시 도달 대신에 자,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해요. 게시를 하면 2주가 지나면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양가로 2번 절차 및 효과 보면 한가로 2번에 나오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수령 능력 112조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의사표시가 끝났고 이제 85페이지 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법률행위 대리가 나오죠. 그죠? 자, 이 부분이에요. 대리인데 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대리는 현실에서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냐면 봐보세요. 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요. 계약서 작성할 때 매도인이 갑이에요. 매수인이 을이죠. 그죠? 을이다. 그러죠. 그죠? 자, 이렇게 할 때 매도인이요. 남편인데 회사 출근을 해요. 그래서 계약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을 대신 보내는 거죠. 그죠? 부인. 그러면 부인은 그냥 오면 안 되고 뭘 들고 와야 돼요? 위임장을 들고 와야 돼요. 위임장 들고 와야 되는데 위임장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히 적어져 있어요. 이 부동산 표시를 한다면 몇 번째 부동산 여기에 대한 매매에 대한 대리권 수여함 이렇게 적는 거죠. 그죠? 이 위임장에 매매에 대한 대리권 수여함 위임인 갑 수임인 부인을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갑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해 오면 을이 그거 들고 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병이 믿고 을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죠? 그럼 계약서에는 어떻게 적느냐 그랬더니요. 여기가 매도인 항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세 가지를 적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대리가 원체 많기 때문에요. 아예 대리인란이 따로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쓰는 계약서 보잖아요. 그럼 매도인 아래가 대리인란 따로 있고요. 매수인 아래가 또 대리인란 따로 있다고요. 그럼 대리인란에다가 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죠? 자, 이처럼 본인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본인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현명이라고 그래요. 현명. 그럼 누구 부동산이 팔려요? 갑의 부동산이 팔린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대리라는 거죠. 그죠? 대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풀어서 적어보면요. 자, 갑의 대리인 을이죠. 그죠? 을. 그리고 상대방 병 이랬죠. 그죠? 자, 이랬는데 이때 갑을 본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리인 그래요. 그리고 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상대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이 부동산을 팔지 말지, 팔면 얼마에 팔지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의사결정을. 그랬더니 이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합니다.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 갑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의사결정권이 없어버리죠. 그럼 그 대리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심부름권 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요. 10,000원 주면서 야 편의점 가서 무슨 담배 2갑 사와라. 그것은 그때 자식은 사자 심부름권이라고 그러지 대리라고 안 한다고요. 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 부동산이 팔리죠? 본인 부동산이 팔리죠?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은 누구에게 기소가는 거예요? 본인에게 기소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의사결정자하고요.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의 기속 주체가 분리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뭔가를 알았냐 몰랐냐, 지부지 이런 거 있죠?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대리인 표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 병이 갑을 사기강박했다고요. 이거 사기강박 아니에요. 사기강박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의사결정을 의리하는데 갑을 사기강박해봤자 의사결정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건 사기강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을 때 사기강박이 되는 거죠. 그죠? 사기강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취소할 수 있잖아요.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본인 갑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겠죠. 왜요? 이게 법적 효력이니까.
맨 처음에는 개념이 좀 어려워요. 자, 봐보세요. 병이 대리인을 사기 강박했을 때 본인이 취소권을 가진다.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자기가 대리로 맺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다시 취소하려고 그러면 취소에 대한 위임장을 새로 받아야 돼요. 특별 수권을 요한다 그래요. 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그러거든요. 특별 수권을 요한다. 그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전전 시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었죠. 김 할아버지가 궁박, 경솔, 무경험 셋 중 하나. 상대방을 폭리자가 이를 알면서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때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만약에 대리인이 뭐죠? 대리인이 궁박, 경솔, 무경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돼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어땠죠? 궁박만큼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 기준 그랬잖아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따로 암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암기하는 거예요? 궁박, 경솔, 무경험에서 경솔한지 무경험한지는 당연히 본인 기준이 아니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그런데 뭔만? 궁박만 본인 기준. 그죠? 궁박이 뭐였어요? 후달린다. 그랬죠? 경제적 궁박, 정신적 궁박.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다 대리인 기준인데 본인은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생각하시고 29만 원. 뭐예요? 경제적 궁박.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우리 법조문에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본인은요. 18살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대리인이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미성년자 즉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나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했지만 누구 부동산이 팔려요? 본인 부동산이 팔리기 때문에 제한능력자가 손해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인이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라고요? 본인은 자,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에 채무 불이행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해지할 수 있죠. 누가 해지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해지권 없어요. 그 다음에 왜? 이게 법적 효력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자, 대리인은 이쪽이 매도인이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죠. 하지만 그 돈은 누구에게 와야 돼요? 본인에게 와야죠. 그죠? 만약에 이쪽이 매수인 쪽이다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와야 돼요? 본인에게 와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법적 효력이라고요. 법적 효력. 따라서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매매 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 처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처분하려고 그러면 특별 수권을 요한다.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리권 있는 자가 대리로 행한 매매 계약을 취소,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만약에 취소, 해지하려고 그러면 이에 대한 특별 수권을 요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이제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죠? 네, 대리인인데 이 대리는요. 다시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냐면 임의 대리가 있고요. 제가 임대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가 있어요. 그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임으로 선임한 대리인이다 그 말이죠. 뭐 친구도 될 수 있고 아까처럼 부인도 될 수 있고 변호사, 법무사 다 똑같죠. 그죠?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무 대리인 그러면 여러분 1년 내내 변호사 생각합니다. 여기는 뭘 줘야 돼요? 수권행위. 위임장을 줘야 된다. 물론 대리권을 구두로 줘도 돼요. 수권행위는 구두도 가능한데 대부분 부동산 거래할 때는 서면으로 하죠. 근데 법정 대리는요. 법으로 딱 정해진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미성년자에게는 친권자. 그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친권자 생각해요. 법정 대리 그러면 친권자 생각하세요. 여기는 수권행위란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수권행위가 없단 말이죠. 법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수권행위란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무대리는 대리 권한 범위도 위임장애가 다 적어져 있다고요. 거기가 매매에 대한 대리권 수여함 혹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빌리는데 저당권 설정에 대한 대리권 수여함, 뭐 취소권 해제권에 대한 대리권 수여함 그런 식으로. 그런데 애매해서 그 권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이 있잖아요. 이 대리인이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나눠보면 이런 용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공유에서 나왔죠? 거기에서 보존행위는 각자 관리행위, 이용계량행위라고도 그래요. 이용계량행위, 임대차 하는 거 있었죠? 이건 과반수. 처분행위 파는 거, 물권 설정해 주는 거, 저당권 설정해 주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전원동이 그랬잖아요. 자, 그때 나왔던 용어인데, 자, 권한을 범위를 정하지 않는 임의대리인은 당연히 뭘 할 수 있냐면 보존행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존행위. 그런데 처분행위는 못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이용 계량행위거든요. 이용 계량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뭐 하려고? 임대차를 하려고. 그죠? 월세 받으려고 상가를 샀거든요. 상가를 샀는데 거기가 임차인이 안 들어오고 공실로 비어 있어요. 여러분 좀 짜증나죠? 그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해외에 놀러 가면서 나한테 그것을 관리를 좀 해달라. 그러면서 대리권을 수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통장 맡기면서 뭐 관리비 나오면 관리비도 좀 내주고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갔어요. 권한 범위가 불분명하죠. 그죠?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죠? 자, 거기다 임차인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왜요? 원래 그 대리 행위를 했던 그 목적물이 있죠. 그죠? 임대차 계약을 대리로 했잖아요. 그 목적물의 성질이 뭐였어요? 원래 임대차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관리비 내라고 그랬더니 그 돈 찾아다가 주식 투자를 해버렸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하면 안 되죠. 그죠? 왜요? 성질을 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이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공동 대리냐 각자 대리냐 그랬더니 각자 대리 원칙 그래요. 이건 뭐 생각하시냐면 의사표시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 편지 받는다.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그러는데요. 특히 수동대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등기우편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대리 해야 된다 그러면 집변 아저씨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내가 어때야 돼요? 다른 공동대리인에게 오라고 해서 자, 서 하나 둘 셋 하고 받아야 되는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동대리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 원칙. 그렇죠. 다만 본인이 혼자로서는 불안하니까 꼭 공동대리 해 그러면 공동대리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도 수동대리만큼은 각자 대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인정 금지 금지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각자 대리 원칙이었고 여기는 금지하죠. 그죠? 금지하는데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매 계약하면서요. 매도인 갑이죠. 그죠? 매수인 병이잖아요. 병이죠. 그죠? 그런데 갑이 병의 또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혼자서 계약서 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혼자서 쓸 때 3억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뭐 비싸게, 그죠? 비싸게 이렇게 적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계약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계약 금지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자기 계약 금지죠. 그죠? 또 쌍방 대리는 뭐냐면은요. 자, 매도인 가, 매수인 병이죠. 그죠? 근데 을이 갑의 대리인도 되고 을의 대리인도 됐을 때 이걸 쌍방 대리라고 그러죠.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준 사람인데 이 경우는 을이 적당히 갑하고 병 사이에서 줄타기 해버리겠죠?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시키는 거예요. 다만 계약할 때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금지되는 것이지 계약하고 나서 등기 신청할 때 있죠. 그죠?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할 때죠? 누구하고 해요? 갑하고 병하고 하잖아요. 그죠? 공동 신청이니까. 이때 병이 갑에게 위임장 줘버리죠? 매도인 갑이 병, 매수인 병에게 위임장을 줬다.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이거 얼마든지 인정되죠. 그죠? 또 어땠어요? 법무사 한 사람이 어때요? 갑의 대리인도 되고 을의 대리인도 되고, 그죠? 이거 다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등기 신청 단계에서. 그러나 계약 단계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돼요. 누구 보호를 위해서? 누구 보호를 위해서? 본인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잖아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이행은 가능하다. 그래요. 채무이행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통장 맡기고 나한테 갔다고 그랬죠. 그죠? 저한테 맡기고 갔는데 옛날에 여러분이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이 변제기가 왔다. 그럼 내가 알아서 100만 원 뽑아가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왜요? 어차피 여러분이 나한테 갚을 돈이니까. 누가 내 통장을 함부로 만져 그러면 처음부터 대리권을 주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채무이행은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나 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항변권 있다. 동시에 항변권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거 안 되겠죠. 그죠? 예. 다툼이 있는 채무다. 그죠? 예. 이런 거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 대리 있잖아요. 등기 신청 대리. 법무사 생각해 보면 되죠. 대부분 다 뭐예요? 쌍방 대리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된다. 이렇게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갑 회사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친구가 여기 구매부 이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매부 이사. 그러면 이사는요, 위임장이 없어도 대리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표니까, 대표. 이사들 사이에서 한 명 뽑아서 대표 이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도 회사를 대표해요. 대표해서 대리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임직원 할 때 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직원들이 있죠. 그죠? 뭐 부장, 뭐 차장, 뭐 대리 이런 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위임장이 없는 한 대리권이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친구가 여기 구매부 이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납품업자다 그러면 뭐가 좋아도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납품하기로 했거든요. 납품해야 하는데 자, 얼마를 납품했냐면 1억 납품했는데 구매부 이사가 여러분 친구가 3억 영수증을 끊어준 거죠. 그죠?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고남 범위 내죠. 그죠? 고남 범위 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나 제3자나 상대방이나 제3자를 위해서 일을 해버린 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리권 남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리권 남용.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해서 그죠?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버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대리행위는요. 대리행위는
그 법적 효력이 본인에게 기소가니까 병이 갑에게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비진우 표시 뭐죠? 107조죠. 그죠? 107조 비진우 표시. 비진우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래요. 유추 적용한다. 이 107조가 제가 전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의사주의를 가미한 표시주의가 가장 잘 드러났다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땠어요? 원칙적으로 107조니까 원칙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 유효니까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상대방 병이죠. 그죠? 네,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할 수 있었죠?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니까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하고 똑같아요? 107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107조 유추 적용한다. 그러니까 둘이 소주 한잔 하면서 그래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상대방도 어때요? 대리권 남용 사실. 여기가 남용했죠? 남용 사실을 상대방 병이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죠?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가버려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대리권 남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유권대리라는 거예요. 대리 권한이 있는 자죠. 그죠? 그래서 유권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권대리는요. 누가 책임지죠? 지금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본인 부동산이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내용대로 본인은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무권대리라는 게 있어요. 대리 권한이 없다. 무권대리. 예를 들어서 아버지 부동산에 대해서 자식을이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몰래 팔아먹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다. 결론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럼 누가 책임지는데요? 그랬더니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 135조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병은 무권 대리인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혹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표현대리라는 게 있거든요. 표현대리. 표현대리도 이거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인데 그래서 이제 철없는 자식을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표현대리를 봐보세요. 누가 나를 찾아왔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저기 그 회사 이사래요. 이사는 대리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영업부 이사인데 회사 보유분 부동산이 있으니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 좋아, 계약하자.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진짜 회사 이사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 회사에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사가 아니라 그 회사 영업부 직원이나 혹은 뭐 차장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은 대리권이 없다고 그랬죠. 위임장이 없는 한. 그런데 우리나라 보통 중소기업 같은데 영업해오라고 회사에서요. 마구마구 막 이사 명함 찍어주면서 영업해야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 경우가 뭐예요? 대리 권한이 없는 무권 대리죠. 그죠? 그런데 마치 외관상 명함, 직함에 의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표현대리 그러죠. 그런데 그 외관을 누가 부여했어요? 본인이 부여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라? 본인이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본인이 책임져라. 그러지 무권대리는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복대리라는 게 있어요. 복대리. 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것을 복대리라고 그래요. 변호사 선임했더니 변호사가 또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런 것들을 복대리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복대리도 유권대리의 일종이라 누가 책임지느냐? 본인이 책임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대리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크게 보면 네 파트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끊어서 봐야죠. 그죠? 그리고 결론 누가 책임지느냐? 계약 내용대로 팔리느냐? 팔린다. 본인 책임.
그러나 협의의 무권 대리는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진다. 이 결론을 알아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게 이게 다 뭐였어요? 유권 대리였단 말이에요. 유권 대리. 유권 대리죠? 그러면 교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뭐 대리의 의 뭐 나오는데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88페이지 보면 양가로 4번에 대리와 구별할 제도 대표 나오죠? 대표도 대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세요.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그 다음에 사자는 대리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사자는 아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사자의 경우 효과 의사를 본인이 결정하지만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리의 경우에는, 그죠?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행위 능력을 가지지 않아도 되죠. 그죠? 죄송합니다. 대리의 경우에는, 그죠? 본인이 어때요? 본인이 의사결정을 의뢰하잖아요. 그죠? 의뢰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으면 되죠.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법정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죠. 그죠? 엄마, 친권자 엄마. 얘는 몇 살 먹은 애예요? 10살 먹은 애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의사 능력 가지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그러나 사자에 있어서는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뭐 간접 대리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89페이지 보면 우리는 전부 지금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만 시험범위라고 그랬죠.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무효취소, 법률행위 조건 기한이에요. 그리고 앞서는 법률행위는 꼭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그죠? 그래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법률행위 그랬죠. 그죠? 그러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혼인을 대리로 한다. 그죠? 이런 것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사실행위 불법이에요. 교통사고를 대리로 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2번에 준법률행위라는 거 이건 몰라도 좋아요. 근데 자, 뭐 나중에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 가서 정말로 요즘 뭐 공부 다 해가지고 할 거 없다 그러면 의사의 통지 그러면 직업 중에는 의사가 최거유 막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리가 허용된다는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면 대리와 구분되는 기초적 내부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떻게 해요? 변호사님 이 사건 좀 맡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시 독일 사람들이 분설해서 봐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위임인 수임인으로서 위임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리권을 수여했더라. 이렇게 나눠봤던 거예요. 그래서 위임 계약 있죠. 그죠? 위임 계약을 기초적 내부 관계라고 그러고 위임 계약에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이것을 수권행위 그래요.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안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신경 쓰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이런 것은 몰라도 좋다. 아무튼 양가로 1번 보면 본인이 임의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위임계약하고요. 대리권 수여 행위로 구분해가지고 위임계약을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하고 뭐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와 구분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면 자, 이때 128조 나오죠. 그죠?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임의대리죠. 그죠? 이 말 자체로 임의대리예요. 대리권은 전적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 관계, 그죠? 자, 위임 계약이 끝나죠. 그죠? 끝나면 뭐예요? 대리권 수여 행위도 끝난다. 그 말이죠. 그죠? 네, 끝나고 자, 법률 관계 종료 전이라도 자, 미국 영화 보면 변호사가 파이어 그러잖아. 너 잘렸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수권행위 처리예요. 그래서 법률 관계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한 경우도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구분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 근데 매매 계약 해버렸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하겠죠. 이렇게 생각해 버리세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를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또 법률 관계 매매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뭐예요? 파이어 수권행위 철회. 그러면
대리권 소멸한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뭐 대리는 3명 관계가 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대리권 나오죠. 그죠? 대리권 나오는데 거기 박스 2번에 대리권 발생 원인 나오죠. 그죠? 그러면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수권행위가 아니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친권자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의무대리권 그랬죠? 의무대리권은 뭐예요? 수권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표현들이 가가지고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권행위, 의무대리권 발생 원인 수권행위 3번에 보면 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서면이지만 구두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범위, 법정 대리권 범위는 당연히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의무대리권은 뭐예요? 수권행위에서 정해진다고. 그래서 수권행위 해석의 문제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본 보세요. 우리가 위임장 그랬잖아요. 수권행위 대표적인 애가 위임장. 그러면 그냥 매매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면 그냥 이렇게만 적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그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매매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당연히요. 잔금 수령할 수 있어야죠. 그죠? 아니, 죄송합니다. 계약금 수령할 수 있어야죠. 또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어야죠. 그죠? 더군다나 병이요. 일주일만 연기해줘. 그러면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 그래요. 만약에 연기해줄 권한이 없다 그러면 본인에게 가가지고 또 뭘 해야 돼요? 또 특별수권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결정권이기 때문에 연기해줄 권한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자체를 면제해줄 권한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기업권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나오죠. A번 보면 자, 두 번째 줄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B번에 보면 두 번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나 상대방에 대해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가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C번 의무대리인 변호사 있죠. 당연히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죠. 능동대리. 그런데 당연히 뭐예요? 상대방으로부터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겠죠. 수동대리권도 포함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니은번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A번 보면 대여금 영수금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없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B번 보면 자,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 해제 있죠. 해제 X. 해제 등 일체 처분권 X.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없다고요. 권한 없고 그 해제에 관한 상대방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없어요. 해제 그러면 대리인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이제 대리인 아니에요. 그래야죠. 매매계약 했으니까. 그 다음에 10번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다시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요. 처분 X. 처분하려고 그러면 특별수권을 요한다. 또 D번 경쟁 입찰 대리인.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 입찰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된 본인을 대리해서 채권자 경매 신청 치하에 동의할 권한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는 중개하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 대리가 있죠. 중개는 대리가 아니에요. 중개는 대리가 아닌데 경매 신청 대리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법률 전문가가 된 거죠. 경매 신청 대리권을 하고 상담해주고 수수료도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낙찰이 되고 나서 경매 신청 치하에 동의할 권한은 없다. 그 말이죠. 2번 예금계약책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해요. 대출 X. 대출 받거나 처분 X.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은 없다고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특별수권을 요한다. 그래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대리권이 있지만 수권행위에 의해서 그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죠. 그죠? 이것을 위해서 보충 규정을 두고 있다. 118조죠. 그죠? 즉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보존행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2번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성질이 변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아셨죠? 3번 거기다 3번 적으세요. 3번 적고 처분행위 X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구체적 내용 해가지고 98페이지 나오는데 너무 여기 신경 써가지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니은번에 보면은요. 니은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예금을 찾아서 이자 더 많이 준다고 사채로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성질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차피 사채거든요. 어차피 사채인데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 사채로 옮기는 것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성질을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니은번 이용 계량형에서 두 번째 줄 무이자 금전 대여를 이자부로 하는 거 이런 거 가능하다고요. 가능해요. 그러나 그 다음 줄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은행 예금을 이자가 더 높은 금리가 높은 사채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94페이지 보시면 이제 대리권 제한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124조 나오잖아요. 대리는 본인 허락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죠?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승낙 뭐 똑같은 말인데 허락이라고 법조문대로 본인의 허락이 있다. 이러면 가능하다. 자,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끊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자기계약이죠. 그죠? 동일한 법률행위가 하나요?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쌍방 대리죠. 그죠? 이거 금지된다고요. 끊어보세요.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나오죠?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니은번 채무이행 할 수 있죠? 그런데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금전 출납권이 있는 대리인이 자, 본인이 통장 맡기고 한 거죠. 본인에 대해 100만 원 빌려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기한이 도래했죠. 그러면 본인 예금으로부터 인출해서 변제 충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기한 미도의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 그죠? 그 다음에 100만 원 빌려줬는데 돈 빌려주고 물건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그러거든요. 100만 원 빌려주고 부동산을 가져가 버릴까? 이런 거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항변권 있는 경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 등기인청 나오죠? 대표적으로 법무사가 쌍방 대리해서 등기인청하는 거 다 허용된다고요. 그런데 자, 이처럼 자,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시켰는데 위반했죠. 그죠? 그러면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 뭐가 돼버려요? 무권대리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오시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뭐가 있다고요? 입찰 대리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A로부터도 입찰 대리, B로부터도 입찰 대리, 쌍방 대리가 돼버리죠. 그렇게 해서 법원에 입찰을 했죠? 이 입찰행위는 무효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리 나오죠. 그죠? 119조인데 각자 대리 원칙이란 말이에요. 각자 대리 원칙.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랬죠.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공동대리 한다. 그러나 이때도 수동대리만큼은 본인이 해야 각자 대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3번에 공동대리 위반했다. 이것도 뭐가 돼버려요? 무권대리가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4번에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동대리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수동대리만큼은 단독으로 각자가 대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남용 나오죠. 그죠? 대리권 남용. 자, 대리권 남용이라는 용어를 써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의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뭔지 아셔야 돼요. 대리권 남용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사례는 이제 저는 그 삼성전자 구매부 이사로 설명드렸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실제로서는 어떤 판례였냐면 우리 옛날 상업은행 지점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금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옛날에는 이제 그 수기식 통장이어서 가능했는데 그 예금했다고 수기식 통장에 적고 도장 찍어준 다음에 그 돈을 본인 은행으로 입금을 안 시키고 뭐 장령자 이런 사람한테 빌려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이자도 많이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꽝 터져버렸죠, 문제가. 그랬을 때 병이 은행에 예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자, 이 지점장도 지점장도 직급이 그 이사가 아니더라도 직위가 지점장이면 전부 대리인으로 봅니다. 근데 지점장이 만약에 고객을 불러가지고요. 김 사장님 이리 와보세요 해가지고 뭐 이자 돈 많이 줄게 이렇게 하니까 병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리권 남용 사실 알았거나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은행에게 예금 청구 못한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라? 넘겨보시면 96페이지 대리권 남용의 효과 107조 뭐예요? 비준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며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의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나오죠. 그죠? 소멸 나오는데 본인과 대리는 신인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사망했다. 상속인하고 대리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고요. 대리인이 사망해도 마찬가지예요. 대리인 상속인은 본인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사 이렇게 알아두세요. 본사 본인은 사망뿐이에요. 근데 대리인은 뭐예요? 사망, 파산, 금치산. 금치산이 지금 성년후견 개시로 바뀌었어요. 한정치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한정후견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정후견 개시는 아니고 본인은 사망뿐이지만 본사 동그라미 치라고요. 대리는 사망, 파산, 금치산, 성년후견 개시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인은 미성년자여도 좋다고 그랬죠. 제한능력자여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선임할 때는 멀쩡했는데 금치산 선고, 성년후견 개시가 돼버렸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파산해버렸다 그러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돈이 거짓말한다. 돈 가지고 튀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본사 이렇게 암기합니다. 본인은 사망뿐. 자, 그 다음에 128조 임의대리에만 있는 종료 사유죠. 그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그러면 임의대리잖아요. 그러면 전조 경우 외에도요. 온인된 법률관계 종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임계약이 종료됐다 그러면 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매매계약에 대리권을 줬는데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대리권을 소멸해야죠. 그죠? 그런데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 처리했다 그러면 소멸하는 거죠. 근데 또 거꾸로요. 이건 임의대리의 특유한 종료 사유지 법정대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법정대리면 뭐죠? 10살 먹은 애기가 엄마가 법정대리죠. 엄마한테 파이어 그랬다 맞아 죽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법정대리가 아니라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98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대리행위 나오죠. 그죠? 대리행위 나오는데 자, 대리행위 그런데 대리할 때는 현명하라고 그랬죠. 그죠? 본인을 표시하라고요. 표시를 해라. 그래서 114조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죠. 본인이 책임져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의사표시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는 본인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서 보내야 돼요. 본인을 표시를 해줘야죠. 그죠? 그렇게 해라. 자,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 현명하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그죠? 즉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을이라고 적어버렸죠. 을이라고 이렇게.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는 표시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을이 계약 당사자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표시주의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었지만 위임장을 제시했대요. 위임장. 현명을 하지 않아 버렸는데 위임장을 제시했다고요. 그럼 어때죠? 상대방 병으로서도 대리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의사주의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그 의사표시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끊어보세요. 자기가 계약 당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1항 규정을 준용해서 대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 뭐가 있냐면 자, 특히 임대차 재계약 같은 거 할 때요. 원래
본인 할아버지거든요. 본인이 할아버지인데 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대가 오랜만이야 그러더니 이 영감탱이가 어제 술 먹고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네. 그러더니 나보고 대신 가래. 위임장도 없이 왔죠. 그래도 구두로도 뭐예요? 숙고행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계약서 적을 때 그냥 우리 영감 이름 적고 도장 찍을게 하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하고 했단 말이에요. 대리다 아니다? 대리다. 왜? 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그죠? 네, 이런 것도 다 대리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 하자와 대리 능력 나오죠. 그죠? 116조. 자, 이랑 의사표시 효력의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악이죠.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 표준으로. 다만 민법에서 딱 하나 궁박만 본인 기준 이게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는데 다만 이양 이건 짬뽕이거든요. 짬뽕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지시를 해요. 뭐냐면 A 건물을 사라. 그런데 뭐 얼마에 살지는 이제 을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도 참여를 했죠. 그럼 뭔가를 알았냐 몰랐냐 그러면 짬뽕에서 판단을 해라. 따라서 특정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 지시에 쫓아서 법률행위를 할 때는 본인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이 알았다 그러면 악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알지 못했다.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전 시간에 이중양도 공부했죠. 그죠? 이중양도인데 거기 관련 판례에 나와요. 101페이지. 뭐냐면 갑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대리인 정이 적극가담했단 말이에요. 적극가담했다 그러면 이게 103조 위반 무효가 돼버리죠. 그죠? 무효가 되는데 적극가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면서 플러스 권유 유도 기만 그랬죠. 그죠? 그러면 누가 알았냐? 누가 권유했냐? 그러면 본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으로 해라. 그 말이죠. 그죠?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 사정을 잘 알고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면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뭐예요?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양가로 2번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뭐예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나오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근데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봐.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그 대리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본인은 대리행위 행위가 제한 능력자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제4절 대리 효과 나오죠. 그죠? 그러면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기소간다. 본인에게 직접 기소간다 그랬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도 전부 본인에게 기소가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예컨대 가혹의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죠. 그죠? 그러면 누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은 뭐예요?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10살 먹은 애기도 되니까.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 봐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다. 본인을. 이거 사기 강박 아니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 강박했다. 이거 사기 강박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대리인을 사기 강박했을 때 사기 강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봐보세요. 거꾸로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대요. 의사결정에 하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대요. 의사결정에 하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뭐예요? 사기 강박을 위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아셨죠? 이렇게 병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뭐 공부했었냐면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자, 이 경우는 갑하고 병이라고 할까요? 갑하고 병, 아니다. 뭐라고 하냐면, 병하고, 갑하고 계약을 하죠. 그죠? 계약을 하는데, 을이 사기강박을 했죠. 사기강박을 했죠.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부했죠. 그런데 이때 피용자다 그러면 직원이다 그러면 얘는 제3자로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본인값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었죠. 근데 대리인이다 그러면 어땠어요? 제3자 아니라고 그랬죠. 제3자 아니라고 그랬죠. 동일시대이기 때문에 알았건 몰랐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봐보세요. 대리인 을이 뭐예요? 상대방 병 있죠? 병을 사기강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은요. 의사결정 하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갑이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이.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 봤냐면 유권대리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